이슈토크입니다. 사람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신해양산업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논란도 일었던 만큼 2단계 사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 재생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2단계 재개발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데요.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이라는 건 이제 1910년도부터 100년 이상 동안 이제 부산의 항만 역할을 했던 부산항이 이제 부산 신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네네. 이 부지를 다시 도심지에 있으니까 이제 도심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고 1단계는 이제 해양수산부의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항만을 운영하는 운영사이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만들고 도시를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전문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가 생각한 도시 발전 방안이나 이런 부분과 조금 맞지 않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이런 1단계 문제점을 이제 보완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북항 재개발을 완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북항 지역은 도심지에는 중앙동과 연결이 돼 있고 또 이제 서면 쪽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후 지역에는 초량동, 수정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개발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2030년에 세계 엑스포,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이제 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우리 부산이 우리 목표를 동북아 시대의 해양 수도 이런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아시아의 해양 수도에 걸맞는 그런 도시 모양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단계보다는 조금 더 도시 개발에 조금 맞게 균형에 맞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에 부산시가 참여하게 된 배경과 또 이 컨소시엄 참여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산시가 주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1단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항만 개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항만고정사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도시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역량상 이제 무리가 있고 하다 보니 항만 구역에 한정해서 가림막을 치고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알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단계는 바로 이제 부산역 조차장, 또 부산진 CY, 그 다음에 이제 오부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도심과 맞닿은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항만구역뿐만 아니라 철도 시설이 굉장히 많고 예. 노후 산업 지역도 있고 또 노후 주거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기관이 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기관들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관들을 이제 지원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부산시가 참여를 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엑스포를 또 하려면 엑스포 부지와 부지 개발하는 주체가 이제 달라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엑스포도 역시 이제 부산시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에는 우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 개발을 해왔던 항만공사,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이나 보상 업무를 많이 해왔던 토지주택공사, 또 부산도시공사 이런 기관들이 참여하고요. 네. 철도 재배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코레일이 같이 참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심과 맞닿은 이런 개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문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그렇습니다. 해서 예.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북항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본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북항 2단계는 이제 북항 전체를 개발할 때 너무 커서 나누어서 하는데 1단계 할 때는 주로 시민들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많이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여객 터미널과 오페라하우스라든지 또 수변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2단계는 이제 이 부산의 미래 산업 이제 여기가 국제 금융 비즈니스 지구거든요. 네. 여기에 걸맞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들이 되기 위해서 뭐 두 가지 생각을 하는데 공공 부분에서는 이제 이 지역이 기존의 이제 초량 수정동과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초량 수정동을 개발을 해서 연결하는 부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통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짰습니다. 네네. 부산에 이제 도로 축이 있는데 이제 그 2번 축 그러니까 서부산에서 원도심으로 오는 네. 1번 축 1번 축이 지금 충장로를 이용해서 지나갈 갑니다. 그래서 네. 이 충장로를 지하화해서 통과도로의 교통이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이 충장로 위에 이제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고가도로를 철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북항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제 서구에서 영주 터널을 해서 영주 고가로로 해서 또 북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 영주 고가로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동서 고가로도 이제 나중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충장로를 통해서 번영로로 올라가는 고가로가 있습니다. 네네. 이 고가로도 철거를 해서 전체적인 교통을 이제 지하화하거나 또 지상으로 연결을 해서 네. 이제 지금 같은 뭐 아주 흉한 것들이 이제 도시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과 철도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100년 이상 사용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네. 철도에는 전차대라든지 동차고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시설 내에서도 사일로라든지 대형 크레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 산업 유산에 대한 어떤 역사 문화 이런 것들도 잘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도심이 전체가 매립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도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부산천 같은 경우는 다시 드러내서 오후 물량장까지 오는 부분들을 물길을 살려내고 동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고가로가 철거되고 하면 동천 옆에 많은 수변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하천의 형태를 다시 복원하는 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반 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비즈니스 해양 산업 도시로서 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업무 시설을 유치를 하고 네. 또 상업 시설도 적당하게 또 이제 뭐 국제 전시 관광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마이스 공간, 네네. 그다음에 복합 리조트나 호텔 같은 시설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주거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주거 기능을 넣는 것, 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도시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1세대 신도시 개발을 했다면 여기는 2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세대는 이제 출퇴근이 없어야 되는 지역 도시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일하고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15minute city 15분 만에 걸어서 또는 요즘 뭐 킥보드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네네. 킥보드를 타고 모든 생활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자족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모두가 빠져나가는 이런 도시가 아니고 낮과 밤에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획을 쭉 들어보니까 이 2단계 재개발 사업 이후에 이 부산시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지금 부산시 컨소시엄이랑 정부 측이 좀 협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시 컨소시엄과 정부의 이 구성안을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변화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저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지켰습니다만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라든지 또 이제 미래 먹거리가 충분히 되느냐, 네네. 또 부산의 매력을 충분히 살려야 된다 이런 시민들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시설 비율을 정부 한 45%를 이제 51%로 늘렸고 이를 통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원 녹지 광장을 18%에서 20% 정도 늘렸고 또 주거용지는 10%에서 8%로 좀 축소를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잡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원도심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 고질적인 문제는 이제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바닷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바다로 못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량축, 수정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번 북항 재개발 사업 구역에 정부 안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포함을 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물량장이라고 북항 안에 내수면이 있습니다. 네. 호수같이 만들어진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부산천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천은 해운대 춘천처럼 이제 감춰져 있는 하천인데 네. 이 부산천과 오물량장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수변 공간을 만드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과의 연결성도 조금 더 높아졌고 부산천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친수 공간들이 좀 그렇습니다. 늘어나게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난 9월에 이제 온라인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해서 시민들이 참 많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런 방향은 어떠냐, 뭐 홈구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주로 어떤 의견들이 좀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이제 부산역 주차장을 주차장이 뭐 줄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새마을이나 무궁화다 등의 일반 열차의 주차 기능을 이제 부전역으로 옮기게 되면 부전역까지 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공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제 여전히 쓰려는 게 이제 KTX가 오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KTX 주차장 유치선을 거기에 갖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부산진 CY의 철도 구역으로 옮기게 원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옮기려면 후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후진에 하는 과정에서 안전의 문제가 우려가 돼서 일단 이 부분을 보류를 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원래 계획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이런 기술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연구해서 하기로 하고 이제 KTX 주차장을 당초 계획대로 전체 개발을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 침체된 원도심의 활력을 달라. 이런 얘기들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롯데 홈구장을 북항에 만들자. 또 1단계에서는 못했는데 이제 원래 거기에 비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바다에 비치도 있고 뭐 몽돌 해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흔적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인공 해변을 도심지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단계 때는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자연적인 옛날의 포구의 모습이나 이런 하천의 모습을 살려달라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 시민들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야기를 들어본 거고 앞으로 여기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공청회도 개최를 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북항 재개발지와 원도심을 연계하는 부분 아까 초량축, 수정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연계 방안들이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서면에서 중앙동으로 가거나 또는 중앙동에서 서면으로 가면 중앙로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또는 충장로로.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산의 도심이 제 느낌으로는 무지개떡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산에서 바다까지 내려오다 보면 중앙로에서 막히고 또 철길에서 경부선 철길에서 막히고 충당로에서 막히고 또 항만 지역에서 막히고 이 4중 5중으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산에서 바다까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남북쪽으로 이렇게 횡쪽으로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식민 시절부터 도시가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가는 그런 물류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시민들이 바다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수정축과 초량축인데 네. 수정축 같은 경우는 산에 수정체육공원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동구청 또 지하철 1호선 부산 진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수면인 이제 제5물량장까지 쭉 이어지는 폭 40m의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롬나드 그러니까 대형 보행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부산역이 있는 초량동 쪽에는 이제 중앙공원에서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또 이제 오페라하우스까지 이어지는 그런 축을 또 만들어서 이제 원도심과 이런 이 북한 재개발지가 하나의 도시로 다시 이어주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려운 지역이 철도를 완전히 옮기지 못한 지역이 부산역에서부터 부산 진역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는 이제 오버브리지로 한 5개, 4개의 오버브리지를 보행교를 만들어서 네네. 그거는 그냥 육교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길게 만들어서 그 위가 하나의 보행로처럼 하고 건물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네네. 만드는 걸 5개를 만들고요. 또 지하 보행로도 1개를 만들고 또 이제 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초량 1, 2 지하차도가 지금 있는데 그걸 네. 확장을 하고 또 충장로하고 보밀로에 지하차도를 또 신설을 해서 차량 진입도 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동하기도 편한 보행로들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예. 차량들 이동도 좀 쉽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아까도 우리 공청회 이야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앞으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계획이 좀 세워져 있다면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북한 재개발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받는 분들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철도나 항만 시설 단절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었던 부분도 또 시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은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너무나 복잡하고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고 어렵긴 하지만 이제 계속 많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생기시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북한 재개발 범시민 추진 협의회를 연내 이제 구성을 해서 네. 같이 앞으로 30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 내에는 북한 재개발 도시건축 태스크포스를 해가지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럼 이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번에처럼 온라인 공청회처럼 이런 공청회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부산시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부산 시민이 또 우선이지 않습니까? 많은 네. 의견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월드 엑스포 이야기도 또 나왔었는데 이 부산 이 2단계 재개발 사업 이후에 월드 엑스포가 개최가 된다면 또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드 엑스포와 연계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월드 엑스포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강서 맥도에서 개최를 하려다가 이제 맥도가 수변이고 땅도 안 다져져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공항 소음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야 이거 엑스포를 하면서 원도심을 재생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는 취지로 해서 이제 북항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제 북한은 이제 뭐 재개발을 하면서 엑스포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많이 촉박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이제 여기에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정말 부산의 이 모습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단계 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우한부두 쪽과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못했는데 55 보급창이 동천 옆에 서면과 동구의 도심에 이제 있습니다. 이런 군사지역 시설 이런 것들도 다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엑스포로 해 나가는 그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역시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부산 시민공원을 하이레아 부대로부터 받아서 공원을 조성을 했듯이 네네. 이제 이런 군사시설 이런 것들도 엑스포 부지로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이후의 모습이 참 기대가 됩니다. 네, 끝까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잘 들어주시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큰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